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즐겁게 수업하는 열정의 시트 전문가 송원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이 함께 나누고 싶은 말은 공자님의 말씀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마음을 다해서 가라. 이 말씀이 선생님에게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하라. 이 글을 보고 선생님이 며칠 동안 좀 바빴어요. 막 하고 싶은 일이 막 생각나더라고요. 바쁘다고 미뤄뒀던 이렇게 지인들, 친척분, 친구들, 이렇게 좋아하는 분에게 전화도 드리고 보내드릴 것도 보내드리고 그랬습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 해석은 각자의 몫이지만 우리 학생들이 이 글을 읽고 여러분에게 이 말이 이 말이 들려주는 그런 의미를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줄 우리 학생들과 복습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가 조석 공부했죠, 여러분? 자, 조석 뭡니까? 조석이 맞아요. 만조, 간조 이렇게 밀물썰물, 높이 차이, 수평적인 흐름체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런 조석이요. 이렇게 요쪽에 달이 있을 때 달에 의한 만율력과 지구가 달과 함께 공전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원심력의 합력으로 달 쪽으로 기조력, 달 반대쪽으로 기조력이 작용했죠. 그래서 이렇게 달 쪽으로 물이 쏠리고 달 반대쪽으로도 물이 쏠렸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달 쪽의 특정한 지점은 현재 어떤 상태라고요? 맞아요. 물이 많이 차 있는, 가득 차 있는 상태 만조입니다. 그럼 여러분, 조석 주기가 무슨 뜻입니까? 만조에서 다시 만조가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에요. 자, 조석 주기 첫 번째, 지구 자전만 고려하면 요 위치에 있던 지구가 요렇게 돌아가서, 그쵸? 180도 돌아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12시간이니까 12시간일 텐데 그동안 지구가 12시간 자전하는 동안 달 가만히 있어요? 그렇지 않죠. 달도 공전하기 때문에 달의 공전까지를 고려해주면 달이 요렇게 12시간 동안 요만큼 가기 때문에 지구가 그만큼 정도, 6.5도 정도 더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석 주기는 12시간에서 조금 더 긴 12시간 25분이 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만조와 간조의 높이 차이를 우리는 조차라고 하는데 조차가 커지는 경우 점점점 커져서 가장 큰 그 시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그쵸? 사리라고 합니다. 사리가 되려면 달과 태양이 지구와 일직선에 놓여야 돼요. 그럼 달의 위상이 뭐여야 되죠? 맞아요. 삭 아니면 망에 근접할 때 점점점 조차가 커지게 됩니다. 삭이나 망일 때의 조차는요. 그래서 조차가 최대이기 때문에 하연이나 상연, 반달일 때보다 조차가 크고요. 각각을 비교해보면 삭, 망일 때는 비슷해요. 상연, 하연일 때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 내용 복습을 마무리하고요. 이번 시간 학습 주제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 시간 학습 주제는요. 자, 표충순환과 표충순환의 특징인 서안 강화 현상입니다. 자, 표충순환이 무엇이냐? 이렇게 선생님이 바다를 이렇게 3D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 바닷물의 표면을 흐르는 이런 순환을 표충순환이라고 얘기하고요. 표면에 있는 물이 가라앉아서 깊이 깊이 흐르는 순환을 심층순환이라고 얘기하는데 심층순환은 다음 시간에 공부할 내용이에요. 심층순환은 물이 가라앉아야 되니까 밀도가 커서 흐르게 되는 순환이고요. 표충순환은요. 지속적인 바람에 의해서 표충순환의 원인은 지속적인 바람, 대기대순환에 의해서 저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표충순환의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서안 강화 현상이라는 건데요. 자, 여러분, 표충순환이 그럼 어떻게 나타나는지 전 지구적인 표충순환의 모습을 선생님이 한번 먼저 보여드려 볼게요. 짜잔! 자, 이 표충순환을 보고 자, 한 5초 정도 한번 봐보세요. 어떤 느낌이 들까요? 뭐야, 엄청 복잡해 보여요. 하나 더, 또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렇게 복잡하니까 뭔지 왠지 어려울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많은 학생들이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자, 그럼 요거 단순화시키면 돼요. 그리고 어려워 보이면 쉽게 만들면 되죠. 자, 그럼 먼저 쉽게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여러분, 표층 해류는요. 우리가 24강에서 공부했던
핵심. 그때 선생님이 언급해드렸던 적이 있었었는데요. 표층해류는 100%, 꼭 무조건 이 흐름입니다. 지균풍이랑 비슷한 해류. 뭐였죠? 그쵸? 표층해류는 여러분이 말하는 100% 지형류예요. 지형류가 뭐였냐? 지형류가 발생할 조건이 뭐였습니까? 맞아요. 해수가 이렇게 경사져 있으면 됐었어요. 어떨 때 이렇게 경사졌냐? 이렇게 경사지는 경우는요. 바람이 불어서, 지속적인 바람이 불어서 애크만 수송이 나타날 때, 그러면 물이 이쪽으로 이렇게 수송이 되니까 많고 적은 경사가 나타났어요. 두 번째, 저 깊이 들어간 특정한 수심에서 온도 차이가 발생하면, 온도가 다르면 밀도 차이가 발생하고요. 팽창 압축돼서 부피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또 이런 경사가 나타났었어요. 이렇게 지형류를 만드는, 즉 경사를 만드는 두 가지 조건이었거든요. 자, 일단 그림을 보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그 복잡한 흐름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단순화시켜 보자고요. 어떻게? 흐름이요. 여기가 북쪽, 남쪽, 동쪽, 서쪽에 있으면 이렇게 동서방향으로 나란한 흐름이 있어요. 그쵸? 이렇게 수평 방향, 동서 방향의 흐름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고 고위도로 가고 저위도로 내려오는 남북 방향의 흐름들이 있죠. 이런 흐름들과 이런 흐름들로 한번 나누어 볼까? 그렇게 나누면 굉장히 단순화되는데 그럼 뭔가 흐름이 이렇게 동서 방향과 남북 방향이 있구나라는 걸 가지고 다시 여기로 넘어와 볼게요. 자, 여기로 넘어와 보면 흐름은 분명 동서 방향의 흐름, 해류, 즉 수평 방향의 흐름, 또 남북 방향의 흐름이 있어요. 동서 방향의 흐름의 원인은 여러분 요거 1번입니다. 이렇게 바람이 서쪽으로 가거나, 아니군요. 그렇죠. 서쪽으로 가거나 동쪽으로 가는 흐름의 원인이 바람이라고요. 대기, 대순환. 다 그런 건 아니고 1번 바람. 예외인, 제외시켜야 되는 흐름이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적도반류라는 흐름이에요. 또 남북 방향의 지형류 흐름은요. 요거 2번이 원인입니다. 온도차에 의해서 부피가 달라진 것. 그래서 지형류가 흐르게 돼요. 표층이론이 일단 다 지형류구나. 그리고 이렇게 동서 방향과 남북 방향으로 흐름이 나눠지는데 동서 방향과 남북 방향의 원인이 각각 다르구나. 그리고 우리 지형류에서 여러분, 자, 24강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쫙 한번 떠올려 볼게요. 자, 이렇게 0도고요, 30도고요, 60도예요. 0도랑 30도 사이에 어떤 바람 불더라? 그쵸? 무역풍 불었고요. 30도랑 60도 사이에는 이렇게 편서풍이 불었어요. 이 바람에 의한 에크만 수송으로, 에크만 수송, 물이 어디가 많았습니까? 30도 지역에 이렇게 몰려왔었다고요. 그래서 북반구입니다. 수압경도력, 경사 방향으로 작용한 수압경도력에 즉각 오른쪽으로 해류가 이렇게 흘러요. 또 수압경도력 30도랑 60도 사이에서 북쪽으로 작용하니까 해류 이렇게 흘러요. 기억나세요? 이런 무역풍, 편서풍, 바람에 의해서 해수가 경사가 나타나서 만들어지는 지형류는 바람의 방향이 북쪽, 남쪽, 동쪽, 서쪽, 동에서 서쪽이면 지형류의 방향도 같은 방향이었어요. 동서 방향의 흐름은 원인이 바람 때문이고 흐름도 바람이랑 똑같대. 굉장히 단순화돼서 시켜졌죠. 그래서 요 흐름 원인은 바람이고 그 바람의 방향이 지형류랑 똑같구나라는 걸 느끼고 그럼 다시 자료로 돌아가 볼게요. 여기 무역풍 지역, 0도랑 30도 사이의 무역풍 지역, 그럼 이 무역풍 방향으로 흐르는 요 북쪽되려는 흐름이 무역풍 때문에 생기는 거군. 하나 더, 편서풍은요, 서에서 동쪽으로 부는 이 편서풍 때문에 흐르는 흐름, 요거 똑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북태평양 해류가 편서풍 때문인 겁니다. 자, 이렇게 개괄적인 내용을 마무리하고 이제 하나씩 한번 디테일하게 짚어볼게요. 자, 그럼 먼저 동서 방향의 흐름부터 들어가죠. 자, 표층해류를요, 동서 방향의 흐름 그리고 남북 방향의 흐름으로 나누어 봤었습니다. 먼저 동서 방향의 흐름은요, 동서 방향의 해류는 원인이 바람이라 그랬어요. 대기, 대순환.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0도랑 30도 사이에 여기다가 바람이 원인이니까 원인이 되는 바람을 한번 적어볼게요. 뭘까요? 맞아요. 북반구는 북동무역풍. 그리고 북반구는 30도랑 60도 사이에 편서풍. 편서풍 어떻게 부냐? 서쪽에서 출발해서 동쪽으로요. 무역풍 어느 방향으로 부냐? 동쪽에서 출발해서 서쪽으로요. 그럼 이 무역풍이랑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요 흐름, 편서풍이랑 같은 방향을 흘러주는 요 흐름이, 그죠? 원인이 얘네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흐름이라고요. 자, 그러면 빈칸을 채우면서 바람에 의한 표층이류, 동서방향의 해류가 원인이 뭐고, 원인은 금방 정리했죠. 바람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이름 짓는지 명명까지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요. 자, 갈게요. 첫 번째,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른대요. 바람 때문인데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흐름, 이 중에는 누구냐? 바람 뭐냐? 무역풍이죠. 무역풍 때문에 동에서 서쪽으로 쭉 흐르는 흐름은요, 뭐라고 이름 붙이느냐? 이름을 붙일 때 바람에 의한 표층해류, 동서방향의 표층해류의 이름은 그 흐름이 흘러가는 바다의 이름을 따라요. 자, 여러분, 무역풍 어느 지역에서 부는 바람이냐? 적도 지역에서 부는 바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무역풍에 의한 만들어지는 흐름, 무역풍 방향으로 흐르는 표층해류의 이름을 적도해류라고 합니다. 북반구에서 흘러가면 북적도해류, 남반구에서 흘러가면 남적도해류. 자, 그 다음 서에서 동으로 흘러간대요. 동서방향의 원인 바람이에요. 원인 뭡니까? 그렇죠? 서에서 시작해서 동으로 불어가는 바람, 편서풍 때문에 서에서 동으로 흘러가는 흐름, 이름은 역시 바다의 이름을 따라서, 자, 그 바다가 여기 태평양이면 그리고 태평양 중에서도 북반구예요. 그럼 북태평양 해류. 또 그 바다가 대서양이면 여기 북대서양 해류. 남극 주변을 돌면 남극 순환류라고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 편서풍에 의한 흐름, 이름을 지을 때 그 바다의 이름을 따라서 짓는다. 태평양이면 북태평양 해류. 태평양인데 남태평양이면 남반구면 남태평양 해류. 대서양이면 북대서양 혹은 남대서양 해류. 남극 주변을 돌면 남극 순환류. 이렇게 바다의 이름을 따르는 흐름 다 원인이 바람이고요. 흐름은 동서방향이 됩니다. 자, 이렇게 대략적으로 동서방향에 의한 흐름, 그리고 흐름의 원인과 이름을 마무리했고요. 요걸 여러분 여기 적도 부분을 조금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좀 더 디테일하게 깊이 있게 한번 정리해 볼 거거든요. 왜냐하면 동서방향의 해류 중에서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는 해류가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적도반류라고 하는 흐름인데요. 적도반류의 원인이랑 그리고 나머지 흐름의 원인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쪼쪽 칠판으로 이동해서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갈게요. 자, 우리가 지금 적도 지역 0도부터 30도 지역의 해류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정리해 보려고 선생님이 지구를 한번 그려봅니다. 자, 지구예요. 여기가 이렇게 바람으로 지구를 한번 나눠 본 거예요. 자, 여기 적도 부근에는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 다 적도로 수렴하게 돼요. 북반구에서는 북동무역풍, 남반구에서는 남동무역풍이 바람이 이렇게 불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편서풍, 극동풍 바람이 이렇게 불어줍니다. 자, 퀘스천 질문 들어갑니다. 요 선생님 지금 선으로 긋고 있는 요 지역의 위도는 몇 도일까요? 0도요. 우리가 그것도 모를까 봐요. 여러분 0도면 선생님이 질문을 했을까요? 여기는 여러분 0도 아니고요. 위도 5도에서 10도 사이입니다. 위도적으로 적도는 위도 0도가 맞는데요. 이렇게 바람이 모여서 상승하는 열적도는요.
적도부보다 약간 북반구에 치우친 지역이에요. 북반구가 대륙이 많아서 바다가 많은 남반구에 비해서 온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적도, 열적도는 공기가 그쪽으로 모여드는 그 적도는요. 상승기류가 나타나서 바람이 그쪽으로 모여드는 그 열적도는 요 위도에 해당해요. 그럼 요걸 염두에 두고 선생님이 이 그림을 조금 더 다시 한번 요 부분을 확대해서 그려볼게요. 자, 적도 부분을 좀 확대합니다. 여기가 적도고요. 그리고 여기가 위도 5도, 여기가 위도 10도, 그리고 여기가 30도, 저기가 60도도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북반구, 또 여기가 위도 30도, 그죠? 공기가 모여드는 열적도, 너무 뜨거워서 여기는 상승기류가 나타나고요. 그래서 상승기류인 곳을 메워주기 위해서 공기가 북반구에서는 10도까지 모이고요. 남반구에서는요, 여기 남동무역풍은 북위 5도까지 바람이 불어오게 돼요. 자, 그럼 요 지역은요, 바람이 이렇게 수평방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느냐? 적도 무풍대 혹은 열적도라고 부르게 돼요. 자, 바람이요. 북반구에서는 30도랑 10도 요 사이에 불고요. 북동무역풍. 남반구에서는 30도부터 북위 5도까지 불어요. 그럼 첫 번째, 이 바람에 의해서 에크만 수송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한번 보죠, 여러분. 에크만 수송은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그쵸? 북반구에서는 바람의 직각, 맞아요. 오른쪽으로 나타나요. 남반구에서는 바람의 직각, 왼쪽으로 나타나요. 자, 그런데요. 바람이 지금 북위 5도까지 남동무역풍이 불긴 하지만 분명 선생님이 지금 분홍색으로 표시한 위는 북반구예요. 그래서 이 바람에 의해서 0도랑 5도 사이에는 북반구니까 에크만 송이 바람의 직각 오른쪽, 바람의 직각 오른쪽으로 고위도 쪽으로 해수가 몰려가고요. 에크만 송이 나타나고요. 0도랑 30도 사이 남반구는요. 바람의 직각 왼쪽, 이쪽 방향으로 에크만 송이 나타나요. 그럼 적도에 있는 물이 북위 5도, 남이 30도로 이동해 가니까 적도는 물이 어떻게 될까요? 없어지는 거죠. 그 지역에서 발산이 이루어져요. 또 여기 10도랑 30도 사이는 에크만송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북반구니까요. 그렇죠? 바람의 직각 오른쪽으로 30도 쪽으로 북쪽으로 에크만송이 나타나요. 그럼 이 에크만송 때문에 해수의 경사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을 이미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이 부분을 조금 지워보고요. 짜잔. 이렇게 0도, 여기 5도, 10도, 30도, 여기는 60도까지 또 한번 해봅시다. 편서풍에 의한 것까지. 자, 갑니다. 그럼 0도에서는 물을 5도로 보내요. 그럼 물이 5도 부분이 높겠죠, 이렇게. 북위. 그 다음 0도에서는 또 30도로도 물을 보내요. 그쪽으로 물이 이렇게 가니까 물이 높고 적도는 물이 별로 없게 돼요. 그 다음 10도와 30도 사이에서 물이 어느 쪽으로 가냐? 30도 쪽으로 가요. 그러면 10도는 물이 없고 30도가 물이 많아지죠. 그럼 여기 바람이 불지 않는, 그래서 에크만송이 나타나지 않는 5도와 10도 사이에는 경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보세요. 5도는 물이 많고요. 10도는 물이 적어요. 그럼 에크만송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경사가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자, 이 경사 선생님이 요거 90도로 조금 틀어가지고요. 볼게요. 여기가 0도고요. 여기가 30도, S 남반구입니다. 위도 5도, 10도, 30도. 자, 이 경사를 그대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0도 물 없어요. 5도 물 많아요. 다시 10도에서 낮아지고요. 30도로 갈수록 높아지게 된다고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 부는 바람이 뭐예요? 요 사이에 부는 바람이 뭐예요? 남동무역풍이에요. 아, 그럼 여기는 남동무역풍 부니까 무역풍 때문에 동서방향의 흐름 나타나겠네? 그거 이름이 남적도 해류예요. 그 다음 10도랑 30도 사이에 무슨 바람 부느냐? 북동무역풍 불죠. 북동무역풍 때문에 흐르는, 무역풍이랑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흐름, 북적도 해류라니까요. 이름이. 그런데 그 사이에 바람이 불지 않는 지역에서 얘네들과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흐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적도 해류들과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 그래서 이름은 적도 반류가 되고요. 적도 반류는 정말 얘네들과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지 우리 교재에 있는 자료 해석하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갑니다.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갈게요. 위도 이 자료에는 남이 15도부터 북이 15도까지 적도 부근의 그런 해수면의 경사가 나타났어요. 이런 해수면의 경사가 왜 나타나느냐? 에크만 수동 때문이죠. 보세요. 자, 지금 여기 적도를 기준으로요, 여러분. 남반구 쪽 15도 S부터 적도 사이에는 에크만 수동이 어느 쪽으로 나타났어요? 물이 남쪽으로 많이 가 있으니까 남쪽으로 수동이 나타났죠. 왜요? 뭐 때문에요? 에크만 수동의 원인은 바람입니다. 그 바람 이름은 남적도 해류예요. 아니요. 남동무역풍이에요. 0도랑 5도 사이에도 역시 남동무역풍이 불어요. 그런데 북반구니까 바람의 지각 오른쪽으로 에크만송이 나타나서 에크만송은 북쪽으로 나타났죠. 5도에 물이 많잖아요. 5도랑 10도 사이에 여기는 바람이 불지 않는 뭐라고요? 적도 무풍대. 여기가 바로 이렇게 바람들이 모여와서 상승하는 그 지역이라고. 여기는 바람이 없습니다. 바람이 없으면 에크만 수동도 없어요.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으니까 경사진 거지. 이건 수송 때문에 경사가 진 게 아니라는 뜻이죠. 10도랑 30도 사이 요 이후에는요. 에크만 수동이 북쪽이 물이 많으니까 북쪽으로. 원인은 북동무역풍 때문이에요. 자, 해류 볼까요? 자, 경사가 생겼으니까 지역류가 흐르겠죠. 남반구에서는요. 수압경도력의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요. 남쪽이고요. 북쪽이니까 저 안쪽이 서쪽, 우리 쪽이 동쪽이 돼요. A지역에서는 물이 어디로 갑니까? 동에서 서쪽으로, 무역풍 방향으로 가죠. B지역에서는요. 북반구입니다. 수압경도력의 직각 오른쪽으로 물이 흘러가요. A와 B지역에서 같은 방향으로 물이 흘러가네요? 당연하죠. 원인이 남동 무역풍이니까. 무역풍 방향으로 흘러가야죠. 그래서 A, B 두 흐름이 합쳐져서 그 이름이 뭐냐? 바로 남동무역풍이 맞는다. 그래서 남적도 해류가 돼요. 자, 이렇게 한 3번 정도 반복했으면 여러분 이제 이거 이해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10도 이후에서는 북동무역풍 때문에 북동무역풍 방향으로 동에서 서쪽으로 흘러가는 흐름 볼까요? 수압경도력 직각 오른쪽 서쪽으로 흘러가는 거 맞죠? 얘 이름이 북적도 해류라고요. 그 다음 얘는요? 얘는 여기가 물이 많고 여기가 물이 적어요. 수압경도력이 이쪽으로 수압경도력 직각 오른쪽 얘만 C지역에만 다른 지역은 다 물이 서쪽으로 가는데 얘만 동쪽으로 거꾸로 흘러오죠. 그래서 얘는 나머지 지역의 적도 해류들과 반대 방향이다. 그래서 이름이 적도 반류. 얘만 동서방향의 흐름이지만 원인이 바람이 아니게 된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동서방향의 흐름 마무리하고요. 이제 남북 방향의 흐름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자, 이렇게 동쪽으로 물이 쫙 동쪽에서 서쪽으로 물이 쫙 흘러왔어요. 북쪽도 해류거든요. 근데 이쪽에 뭐가 있냐면 육지로 가로막혀 있어요. 자, 그럼 가서 어떻게 되느냐? 육지에 막혀 있으니까 퍼져야죠. 이렇게 고위도로 가기도 하고 북쪽으로 가기도 하고 남쪽으로 가기도 해요. 또 편서풍대에 와서 바람 타고 동쪽으로 쭉 가요. 그럼 또 여기 육지가 가로막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퍼져줘야죠. 그래서 남북 방향의 원인을 간단히 하면 육지 때문이에요. 육지의 경계를 따라서 흐르는 거죠. 근데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나타내 보면, 자, 선생님이 태평양의 서쪽과 동쪽을 한번 단면을 그려볼게요. 자, 이쪽이 서쪽이고요. 이쪽이 동쪽이에요. 여기가 태평양이에요. 자, 해수 표면으로부터 깊이 내려가면 해수의 온도는 어떻게 되죠? 낮아지게 되는데 육지 부분이요. 바다 한가운데에 비해서 온도가 감소하는 폭이 커요. 그래서 등수원선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돼요. 온도가 육지 부근에서는 급격히 낮아져서 여기가 25도, 20도, 15도, 10도라고 하면 이렇게 같은 수심을 선생님이 한번 연결해 볼까요? 이렇게. 그럼 보세요, 여러분. 바다의 한가운데는 25도인데요. 육지 부근은 10도 이하, 10도 이하가 돼요. 온도 높고요. 온도 낮아요. 지역리에서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떠올려 보면 온도 높은 데는 어떻게 된다? 부피가 뿡 늘어나서 해수면이 높아져요. 온도가 낮은 부분은 압축돼 가지고요. 해수면이 낮아져요. 그럼 뭐가 발생하느냐? 이렇게 경사가 발생합니다. 경사요? 그럼 또 뭐냐? 지역류가 나와줘야죠. 어느 방향으로 수압경도력? 경사 방향으로 수압경도력. 북반구니까 수압경도력이 직각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수가 흘러가 주죠. 어느 쪽입니까? 서쪽, 동쪽이니까 북쪽으로 흘러간다고요. 걔가 바로
저예요, 예예요. 또 여기는요. 수압 경도력 동쪽으로 작용해요. 그럼 수압 경도력 즉각 오른쪽으로 흐름이 나오는 방향으로 남쪽으로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북쪽으로 가는 흐름, 남쪽으로 가는 흐름도 역시 지형류고요. 그죠? 원인은 육지와의 경계라고 얘기해도 되고요. 아니면 육지와 바다의 그런 온도 차이에 의해서 온도 차이가 나서 밀도 차이가 나서 흐르는 흐름, 지형류의 두 번째 원인으로 해석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남북 방향으로 흘러가는 흐름의 이름을 한번 정해 볼게요. 자, 이름은 무엇에 의해서 정하느냐? 동서 방향의 흐름은 그 바다의 이름으로 흐름이 흘러가는 그 바다의 이름으로 흐름의 이름을 정했었는데요. 남북 방향의 이름은 남북 방향으로 흘러가는 흐름의 이름은 육지의 경계를 흘러가기 때문에 흘러가는 지역의 육지 지역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집니다. 자, 요 흐름은요. 여기 지금 태평양이면 북쪽 대륙가 가서요. 쭉쭉쭉쭉쭉 고위도로 가는 쪽에 누구 있느냐? 일본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고요. 그래서 이 흐름은 이름이 무엇이냐? 그쵸? 쿠로시오 해류가 돼요. 쿠로시오 해류는 북쪽 대륙부터 북쪽 대륙가 가서 육지와의 경계를 따라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흘러가는 흐름이 됩니다. 자, 갔던 흐름이요. 이렇게 편서풍을 만나가지고요. 또 고위도로도 저위도로도 흘러가는 흐름 중에 이렇게 저위도로 내려오는 이 흐름은 이쪽에 북미 대륙이 있고 캘리포니아라고 하는 반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흐름의 이름은 캘리포니아 해류가 돼요. 아, 남북 방향의 흐름의 이름은 육지 부분의 이름으로 정하는구나 하는 특징 하나 더. 쿠로시오 해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가고요. 캘리포니아 해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내려와요. 온도가 같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두 흐름은요. 또 이런 난류와 한류라는 특징을 갖게 되거든요. 그 흐름, 그 특징 정리하고 적도 반류로 또 갑니다. 자, 그 흐름 정리해 볼게요. 자, 쿠로시오 해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흘러가요. 그래서 고위에서 저위도로 내려오는 캘리포니아 해류에 비해서 온도가 높습니다. 그렇게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흘러가는 흐름은 온도가 높아서 따뜻한 난류라고 하고요. 캘리포니아 해류처럼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내려오는 흐름은 수온이 낮아요. 고위도 찬 흐름을 가지고 저위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서 찰 한자를 써서 한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제 생각 들어가 볼게요. 자, 염분부터 한류랑 난류 중에 누가 더 짤까요? 염분이 더 높을까요? 자, 우리 염분 공부했는데요. 그 특정한 지역에서의 염분을 결정하는 요인,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있었죠. 그렇죠. 맞아요. 증발량에서 강수량을 뺀 값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자, 여기가 위도 0도, 여기가 30도, 여기가 60도라고 해볼게요. 염분이 제일 높은 지역, 증발량은 높고 강수량은 낮은 지역이 어디였냐면 또 30도 지역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역이 염분이 높았어요. 그런데 난류는요. 북쪽 대류가 가서 요 20도, 30도 지역에 있는 물을 가지고 고위도로 수송을 해요. 그 다음 한류는요. 비가 되게 많이 와서 염분이 낮은 60도 지방에 있는 물을 이렇게 저위도로 내려요. 염분은 난류가 클까요? 한류가 클까요? 그렇죠? 30도 염분이 높은 고염분 지역에서 출발한 난류가 한류에 비해서 염분이 큽니다. 이해 가시죠? 자, 난류는요. 수온이 높고 염분이 높군요. 그 다음 갈게요. 용존 산소래요. 기체가 다른 조건 다 이렇게 빼고 같은 표면인데요. 표면에 기체가 더 많이 녹아 들어가려면 어때야 되느냐? 기체의 용해도는 물의 온도에 의해서 결정돼요. 물의 온도가 어때야 되죠? 낮아야 돼요. 그래서 한류에 난류보다 산소가 더 많이 녹아 들어 있어요. 그 다음 영양염류는요. 생물의 생장에 꼭 필요한 질소라든가 인 같은 성분을 칼륨이나 인 같은 성분, 이런 성분을 영양염류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영양염류는 생물이 자기 몸에 성장에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흡수를 하거든요. 저위도는 워낙 생물이 많기 때문에, 식물 동물이 많기 때문에 영양염류가 적어요. 고위도에 심층에 영양염류가 많이 녹아 있어요. 그 흐름이 저위도로 내려오는 한류에 영양염류가 많습니다. 난류는 이미 많이 소모해서 적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떤 물이 더 맑을까요?
뭐 아무것도 안 떠 있는, 별로 안 떠 있는 난류. 영양염료가 많고요. 산소도 많아서 플랑크톤들도 막 몰려오는 한류. 어떤 물이 더 맑을까요? 그렇죠? 난류가 투명도가 높고 한류는 덜 투명합니다. 자, 그럼 요거 외우시는 방법 여러분 선생님이 정리해 볼게요. 난류는요 2글자짜리 수은 염분만 높아요. 한류는 4글자짜리 용존산소 영양염류가 높아요. 투명도는 생각해 보시면 돼요. 세 글자니까 숫자가 4글자보다 적으니까 난류 뭐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남북 방향의 흐름의 원인, 그리고 명명, 그리고 특징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하나만 더. 저요 하나만 더. 분명히 남북 방향으로 흐르는데 적도 부근에서 5도에서 10도 사이에서 분명히 동서 방향으로 흐르는데 원인이 바람이 아닌 흐름 있죠. 북쪽도 해류, 남쪽도 해류랑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흐름 이름이 뭐라고요? 적도 해류들이랑 반대예요. 그래서 난 반댈세. 적도 반류가 돼요. 적도 반류의 원인은요? 바람 아니고 해수면의 경사예요. 그리고 얘도 역시 경사에 의해서 흐르니까 지역류가 맞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동서방향이랑 남북방향의 흐름들, 각각의 해류들의 이름과 특징을 알아봤어요. 근데 그 해류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하나하나씩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순환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 순환의 특징도 한번 알아볼게요. 자, 봅니다. 북쪽도 해류는요, 이렇게 서쪽으로 가서 이렇게 육지를 따라서 아래로 내려와가지고 적도 반류와 순환을 만들어요. 또 북쪽도 해류는요, 쿠로시오 해류, 북태평양 해류, 캘리포니아 해류 또 순환을 만들어요. 이 순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표층 해류들은 순환을 만드는데 첫 번째 특징, 북반구에서의 순환과 남반구에서의 순환을 한번 볼게요. 남반구, 북반구는요, 열대순환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이에요. 그런데 남반구는요, 이렇게 시계 방향이에요. 무슨 관계입니까, 여러분 이거? 그렇죠? 대칭 관계가 돼요. 아열대순환을 한번 보면 아열대순환은 북반구는 이렇게 시계 방향이고요. 남반구는 반시계 방향이에요. 북반구와 남반구가 순환이 대칭을 이루고 있구나. 그리고 가장 뚜렷한 순환이 뭔가요, 여러분?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아열대순환이죠. 아열대순환이 북반구는 시계 방향이고 남반구는 반시계 방향인 거 그냥 눈으로 보면 알 수 있지만 한 번 더 눈여겨봅니다. 자, 두 번째 특징. 자, 우리가 지금 한류랑 난류를 배웠어요. 그런데 우리 중학교 때부터 배웠죠. 한류도 난류도 그 지역에서 존재해요.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지역이라서 굉장히 좋은 어장이 형성되는 그런 지역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 지역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나라 동해 같은 지역? 그렇죠? 조경수역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지도에서 이 그림에서 조경수역 지역을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으셔야 돼요. 자, 한류의 특징은 뭐냐?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내려오는 흐름. 난류는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가는 흐름. 그 흐름 만나는 지역이 조경수역이죠. 어디 있습니까? 여기 한류 내려오고요, 난류 올라가잖아요. 이런 지역이 여러분 조경수역이에요. 자, 하나 더요. 또 이런 순환을 만드는 흐름들이요, 순환의 중심이 정 가운데에 있지 않아요. 순환이라고 써있는 초록색 선들이 다 어디 있느냐? 북쪽, 남쪽, 동쪽, 서쪽으로 치우쳐져 있거든요. 순환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세 번째, 순환의 중심이 서쪽으로 치우치는 현상, 그걸 우리는 서안 강화 현상이라고 얘기해요. 자, 세 번째 특징, 서안 강화 현상이 왜 나타나고 그래서 또 나타나는 결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자, 서안 강화 현상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 지역은요, 아열대 순환이 나타나는 지역이에요. 무역풍과 편서풍 때문에 대략적으로 해볼게요. 위도 10도, 위도 30도, 북반구입니다. 무역풍 불고 편서풍 불어서 에크만 수송, 물은 어디가 많게 되냐? 위도 60도죠. 위도 30도 부근에 물이 많이 모이게 돼요. 또 이쪽에 또 육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육지들이 있어가지고 위도 30도에 물이 많지만 30도를 또 단면으로 잘라보면 어디에 물이 많냐? 한가운데에 많죠.
그래서 여기가 물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최고 해수면이 나타나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물이 여기가 많으니까 수압경도력이 이쪽 남쪽으로, 수압경도력이 서쪽으로, 수압경도력이 북쪽으로, 수압경도력이 동쪽으로 작용해서 해수가 이렇게 시계 방향의 흐름 나타나게 돼요. 정리해 보면, 자, 그냥 무역풍과 편서풍만을 생각해 볼 때 순환의 중심, 시계 방향의 순환의 중심은 위도 30도 중에서도 가운데고요. 그 지역이 가장 해수면이 높은 최고 해수면이 나타나는 지역이에요. 바다의 한가운데가 순환의 중심이랑 일치하고요. 동쪽, 서쪽, 북쪽, 남쪽이 대칭적인 모습이에요. 이런 아열대 순환은요, 전향력 차이가 고려되지 않은 경우예요. 그런데 전향력은 차이가 있죠, 여러분. 그렇죠? 전향력 식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볼까요? 그렇죠? EV 오메가 사인 세타입니다. 그래서요. 위도에 따라 전향력이 다르기 때문에 전향력의 식이 EV 오메가 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V가 똑같은 흐름이다 하더라도 세타가 다르면 전향력이 다르죠. 전향력은 저위도가 큽니까? 고위도가 큽니까? 고위도가 크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 자, 이렇게 쿠로시오 해류 북쪽으로 올라가는데요. 전향력은 흐름을 오른쪽으로 편향시키는 힘이에요. 이 분홍색 전향력이 고위도로 갈수록 점점점 빨라진다고요. 자, 그럼 볼까요? 자, 이렇게 흐름이 올라가는데 여기서는 오른쪽으로 약간 작게 잡아다니고 이쪽은 더 큰 힘으로 잡아다니면 순환이 금방 이렇게 회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전향력이 고위도로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순환이 가서 이렇게 대칭적으로 순환하는 시계 방향의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조금 올라가다가 금방 꺾여버리는, 순환이 나타나면서 순환의 중심이 가운데에서 서쪽으로 치우치게 되죠. 이걸 더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 우리가 버스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있었어요. 버스가 정차해 있다가 기사님이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갑자기 엑셀을 팍 밟았어요. 이쪽으로. 버스가 이쪽으로 출발하거든요. 그럼 내 몸이 어떻게 되죠? 오! 이렇게 돼요. 자, 지구가요,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을 해요. 그럼 여기 몰려있는 물들은요, 지구가 이쪽으로 확 출발을 하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서쪽으로 조금 치우친다고 생각해 주셔도 돼요. 그래서 순환의 중심이 가운데에서 서쪽으로, 해수면이 가장 높은 부분이 가운데에서 서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그 흐름을 입체적으로 나타내 보면 순환의 중심이 서쪽으로 치우치면서 그걸 입체적으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고요. 여기가 위도 10도, 60도, 여기가 30도 부근, 그죠? 그러면 요 지점, 자, 각각의 이렇게 네 지점,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의 지점에서 수압경도력은 각각 어느 쪽으로 작용되겠어요? 수압경도력은 각각 경사방향 더 서쪽, 더 북쪽, 더 동쪽, 더 남쪽으로 수압경도력이 작용할 거고요. 수압경도력, 그리고 수압경도력이 즉각 오른쪽으로 지역류가 흘러서 이렇게 흐르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수압경도력이 서쪽과 동쪽에서 크기가 똑같을까요? 여기는 높이는 똑같은데 수평거리가 좁아요. 동쪽은 높이는 똑같은데 수직 높이는 똑같은데 수평거리가 넓어요. 수압경도력 어디가 클까요? 그렇죠. 수압경도력은 서쪽보다 동쪽이 크게 돼요. 그러면서 서쪽을 흘러가는 흐름과 동쪽을 흘러가는 흐름이 특징이 다르게 되는데, 자, 서안경계로는요 어떻게 흘러가느냐? 시계 방향 흐름에서의 서쪽이니까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흘러가죠. 그럼 뭡니까? 난류예요. 온도 높고요. 이렇게 수압경도력 크고요. 좁은 지역에 같은 양의 물이 흘러가니까 넓은 지역에 흘러가는 물보다 유속이 빨라요. 폭은 좁죠. 폭이 왜 좁냐? 순환의 중심이 서쪽으로 치우쳐졌기 때문에. 그리고 깊이는 많은 양의 물이 흘러가다 보니까 더 깊은 데까지 서안 경계류가 나타나게 돼요. 깊고요. 수송량은 많습니다. 얘가요. 쿠로시오 해류. 그렇죠? 대서양에서는 멕시코 만류. 동아 경계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여기 동쪽을 흐르는 흐름으로요. 한류니까 온도 낮고요.
넓은 부분을 물이 흘러 내려오잖아요. 유속 느려요. 수압 경도력도 작다는 걸로 연결시켜 주시면 되고 폭은 넓습니다. 대신 깊이가 얕고요. 수송량이 단위 면적당 지나가는 물의 양이 적어요. 대표적인 예가 캘리포니아 해류가 됩니다. 자, 그러면 매직 워드로 하나 더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기출문제로 갑니다. 자, 서양경화 현상의 원인은 위도별 뭐 때문이라고요? 전향력 차이 때문이라고. 고위도로 갈수록 전향력이 점점점 커져서 금방 회전돼서 순환의 중심이 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속은요, 서쪽이 빨라요. 해수면 높이는요, 해양 중심보다 그죠? 어느 쪽으로? 서쪽으로 치우치게 돼요. 바다 한가운데보다 순환의 중심인 서쪽이 해수면이 더 높게 되는 현상이 서한 강화 현상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표층 해류, 종류, 이름, 특징까지 마무리하고 기출문제로 갑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우리가 교재에서 분석했던 그림이랑 같은 그림이에요. 자, 여기 이렇게 나눠주시면 돼요, 여러분. 북위 5도까지, 남위 30도부터 무슨 바람? 남동무역풍. 10도부터 30도 북반구 북동무역풍. 여기는 바람이 불지 않는 적도 무풍대. 그래서 무역풍 때문에 무역풍 방향으로 동에서 서쪽으로 흐름들이 나타난다고요. 이 흐름의 이름이 남적도 해류. 여기는 북적도 해류, 적도 반류 갑니다. 기억. 엘니뇨 시기에는 A, B의 남북 방향 해수면의 길이가 더 커진다. 우리 아직 엘니뇨 안 배웠죠? G1에서 공부한 학생들은요. G1을 공부한 학생들은 엘니뇨 때 무역풍이 약해진다는 거 알 거예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무역풍이 약해지면, 바람이 약해지면 경사가 작아져서 기울기는 줄어들어야 돼요. 다음 시간에 또 정리할 내용. 니은 A와 B에서 모두 다 남적도 해류가 흐르죠? A와 B에서 모두 다 남동무역풍이 불어주기 때문이에요. 남동무역풍은 북위 5도까지 불어주는 바람입니다. 맞는 설명. 디귿 C와 D의 해류는 모두 서쪽으로 흐른다. 볼까요? 이거 적도 반류, 북적도 해류 기억 못했어도 둘 다 북반구고요. 경사 방향이 반대예요. 그럼 수압 경도력의 직각 오른쪽, 수압 경도력의 직각 오른쪽, 얘는 서쪽으로, 얘는 동쪽으로 흐름이 같을 수 없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그림은 바람에 의한 북반구 아열대 해양의 표층순환이에요, 여러분. 자, 무역풍, 편서풍이에요. 그러면 요 지역의 위도 30도 부근이 될 거고요. 60도 그리고 10도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그쵸? 자, 그런데 문제에서 또 이런 정보를 줬어요. 뭐라고 줬느냐? A랑 B 지역의 유속이 똑같대요. 유속은요, A와 B가 똑같아요. 유속이 똑같으면 전향력 A와 B 똑같을까요? 여러분, 전향력 식은요, 2V 오메가 사인 위도잖아요. 그쵸? V가 똑같아도 위도가 지금 다르죠. 그죠? A 지역이 고위도이기 때문에 V가 똑같아도 전향력은요, A가 B보다 커야죠. 그런데 이 지점이 지금 서로 지역류 평형을 이루고 있는 흐름들이에요. 표층순환은 다 지역류 평형을 이루죠. 그러면 전향력이랑 수압 경도력이 똑같아야 되니까 수압 경도력도요, 어디서도 클까요? A가 B 지역보다 크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전체 지역 중에서 어디가 해수면이 가장 높아요? 순환의 중심인 여기 C가 최고 해수면 지역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보기로 이동해 보죠. 기억. 전향력의 크기는 A보다 B가 작다, A가 B보다 크다, 고위도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기억, 맞는 설명. 니은 수압 경도력의 크기는요. 전향력이 A가 크면 수압 경도력도 A가 크죠. 그래서 같다고 설명한 니은은 틀립니다. 그 다음 디귿 해수면의 높이는 순환의 중심이 C에서 가장 높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기억 디귿해서 정답 3번이고요. 선생님이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퀘스천. 자, A 지점, C 지점, B 지점 중에 에크만 수송이 나타나지 않는 지점이 있어요. 어딜까요? 에크만 수송이 없는 지점. 여러분, 혹 할걸요? 정답은요? C입니다. 에크만 수송이 뭐예요, 여러분? 바람이 불어가지고요. 그 바람에 직각 오른쪽으로 평균적으로 해수가 이동되는 현상을 에크만 수송이라고 불러요. A 지역에 바람 붑니까? 편서풍 불잖아요, 요거
여기 지금 이 길이가 편서풍의 풍속을 나타내요. B지역 바람 붑니까? 무역풍 불잖아요. 그런데 C지역 보세요. 바람이 불지 않는 지역이에요. 이 지점은. 선생님 그런데 어떻게 에크만 수송도 없는데 해수면이 가장 높아요? A와 B의 에크만 수송에 의해서 물을 받아서 높은 거지 C 자체가 에크만 수송이 있는 지역은 아니란 얘기죠. 이해 가시나요? 아, C지역은 에크만 수송이 없구나 로 다음 문제로 바로 연결해 보면 A, B, C, D 지점 중에 에크만 수송이 나타나는 지역은 그럼 한 지점밖에 없게 되죠. 어디입니까? 그렇죠. D 지역만 에크만 수송이 나타나고요. A, B, C는 다 물을 받는 거지 여기서 수송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아니라고요. 자, 선생님이 이 그림을 입체적으로 또 한번 그려보면 그죠? 자, 여기 30도 부근의 물이 B 지역이 높아요. 그리고 요렇게 아니죠? 이렇게 경사가 나타나게 돼요. 요 지점이 지금 현재 A고요. 여기가 B고요. 여기가 C고요. 여기가 저쪽이 D가 돼요. 여러분 A 지점에서는 수압경도를 어떻게 나타나요? 경사 쪽으로, 그렇죠? 서쪽으로 나타나야죠. C 지역은 동쪽으로 수압경도로 나타나야 되고요. D 지역은 남쪽으로 나타나야 되고요. 그렇죠? 이렇게만 정리해놓고 보기 갈게요. 1번 A에서 수압경도력 방향은 북쪽이에요? 아니요. 모든 지점에서 다 경사가 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B에 대해서 북쪽인 지점만 수압경도력을 북쪽으로 받아요. A 지역은 서쪽으로 받는 게 맞습니다. 2번 해류는 A가 C보다 서안경계 이런데요. 폭이 좁은데 빨라야죠. 3번 해류의 높이는 B가 가장 높고요. 4번 에크만 수송량 바람이 부는 지역에 수송이 이루어진다니까요. 답은 4번이 돼요. 5번 각 지점에 작용하는 전향력은 이 V 오메가 사인 세타. V도 다르고 세타도 다른데 어떻게 다 똑같겠어요? 그래서 4번만 정답이 돼요. 자, 이제 4번 마지막 문제로 넘어갈게요. 그림은 북반구 아열대 순환의 해수면 분포와 단면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A 지역에서 경사가 서쪽으로 져 있는 모습이 입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러면 수압경도력은 서쪽으로, 그래서 수압경도력 지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북쪽으로 물이 흘러가 주는 거죠. 시계 방향으로. 보기 바로 갑니다. 기억. A에서 수압경도력의 방향은 동쪽 아니고 서쪽입니다. 니은 해수면이 높은 곳은 혼합층이 두껍다. 자, 이거 별표 쳐줄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혼합층은요. 수혼합층이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혼합층은 요런 층이잖아요. 요런 층, 요렇게 요 층. 온도가 따뜻하게 일정한 층. 여기 순환의 중심 방향으로 표면에 물이 몰렸어요. 표면에 따뜻한 물이 몰려있기 때문에 해수면 위에가 높은 부분이 아래까지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 여기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요 깊이는요. 요 깊이. 요 선생님이 지금 노란색으로 친 부분을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라고 해놓고요.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의 경사는요. 표면 해수의 경사와 어떤 모습을 갖느냐? 표면 해수가 이런 경사를 가지면 따뜻한 물이 여기 서쪽으로 몰렸다는 얘기니까요. 아래에도 이렇게 따뜻한 물이 몰리게 돼서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는 해수면이 높은 부분이 저기 더 깊게 나타나고 해수면이 낮은 부분이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가 얕게 나타나게 돼요. 자, 이렇게 중요한 내용, 다음 시간에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줄 내용입니다. 그래서 해수면이 높은 부분이 혼합층이 두껍다, 아래까지 존재한다. 그건 그런 뜻이 됩니다. 맞는 설명. 디귿 아열대 순환의 중심이 서쪽으로 왜 치우쳤느냐? 네모칸 치고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전향력이 위도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이에요. 고위 들어갈수록 전향력이 커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니은 디귿해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층 해류와 표층 순환 그리고 표층 순환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 서안 강화 현상까지 마무리했어요. 여러분 선배 중에 이 부분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동쪽, 서쪽 방향, 남쪽, 북쪽 방향으로 분리해서 선생님이 한번 설명해 봤거든요. 그 설명에 그 귀를 기울이면서 그 설명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여러분도 그렇게 분리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해하고 충분히 복습해서 이 부분 할 수 있어 라고 해주실 우리 학생들에게 파이팅 보냅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합니다.